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카 이호재 부장입니다. 오늘 토픽은 형광하고 현미경이나 공초점 현미경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멀티 컬러를 보시는 경우에 두 현광 물질이나 세 가지 현광 물질 등등 사용하실 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간섭이 생기게 되면 그림만 봐야 되는데 다른 색깔이 멀찌돼 가지고 같이 보이게 되면 정확한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시료를 했어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제 장비의 그런 기술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기술들이 라이카가 가지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카 현미경은 어 우리가 이제 오랜 역사 동안 최대한 작은 것을 보고 어떤 샘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현미경은 주로 이제 다양한 광원을 사용하는데, 일단 그 어떤 걸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현미경을 관찰할 때는 이런 빛을 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미지를 관찰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이제 분광이라 그러죠. 빛을 이제 쪼개서 나눠 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주로 이제 보시는 게 빨주노초 반환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과시광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초록색만 본다거나 빨간색만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빨간 색깔보다 더 긴 쪽을 적외선, 파란색 계열보다 좀 더 짧은 쪽을 이제 자외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징들은 다음과 같을 것 같지만 아래쪽에 있는 두 이미지는 굉장히 작고 디테일한 거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시광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광선을 이용하게 되면 이 두 이미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 좋지만 이제 그 시료를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가시광선을 이용하게 되면 라이브 상태로도 우리가 이제 추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늘 토픽은 상단에 있는 H&E 스테인이나 이런 스테레오로 찍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형광, 아래쪽에 있는 그 형광을 우리가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광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형광은 우리가 왜 이용을 하느냐. H&E 스테인 같은 정도로만 해 가지고 그냥 관찰하면 될 것 같지만, 형광을 굳이 사용해서 형광 현미경이나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 시그널을 디텍션하는 그 이유는 굉장히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만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저 멀리 있는 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별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작은 것을 볼 때는 주변이 어둡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그널이 반짝반짝 빛날 때 이렇게 이제 요런 형태에서만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감도로 고해상도로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형광을 이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노벨상을 타서 이런 GFP를 발견함으로써 인류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형광 물질은 이제 그린 컬러 외에도 이제 많은 물질들이 있죠. 근데 이 형광 빛이 그냥 불만 끄고 아무 빛이나 준다고 해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형광 물질로 염색이라든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시료에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 가지의 각각 형광 물질이 이제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치만 이게 형광미를 본다고 해서 그냥 바로 빛나는 게 아니라 핵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에 해당되는 형광 물질만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405 정도 되는 빛을 주게 되면은 이 블루 계열의 빛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 촬영하고 또 488 정도 되는 이 빛을 줬을 때 이 그린 계열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 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봐서 촬영해 놓고 레드 컬러도 560을 줬을 때 이 빛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4 장을 촬영한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합성하게 되면 4 가지 컬러가 다 머지돼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405, 488 이 말이 뭐냐면은 빛의 파장인데, 이 빛이 단파장부터 장파장까지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다 예전에 이제 배웠습니다. 빛이 직진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파동을 그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 피크와 피크를 자로 쟀을 때 488 나노미터더라. 이 488 나노미터에 반응하는 형광 물질이 대표적으로 알렉사 488,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파장이 있고 이제 장파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405, 488, 561, 638 줬을 때 각각 해당되는 이 빛이 나오게 됩니다. 주는 빛이 익사이테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반응해서 빛을 흡수하고 방출되는 빛,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에미션을 우리는 촬영하거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광이미경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고 형광 물질을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시트가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이 형광 물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점선과 실선의 이런 스펙트럼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알렉사 594라는 형광 물질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레드다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빛을 흡수를 하고 방출을 하는데 어떤 빛을 흡수를 하느냐? 파장대역이 보시면은 500이라는 500 나노미터라는 빛을 줬을 때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한 550 정도 줬을 때는 50% 정도가 되고 590을 줬을 때 가장 이 빛을 잘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555를 주게 되면 빛을 반만 흡수하고 반은 흡수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보고 내 현미경으로 이 형광 물질을 제대로 촬영하려면은 이 현미경에서는 590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 590을 줄 수 있어야 되구나. 그래야지 이 형광 물질을 잘 촬영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꼭 590이 아니어도 볼 수 있습니다. 내 현미경을 봤더니 555 정도를 쏘는 거예요. 555를 주지만은 안 되는 건 아닌데 효율이 이제 절반으로 떨어져서 생각보다 어둡게 나온다는 것이죠. 레드 컬러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알렉사 5, 로다민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형광 물질은 다른 것들입니다. 어떤 빛을 흡수를 하는지를 잘 스펙트럼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올바른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광이미경에는 이 필터 큐브가 있는데 이 필터 큐브의 스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흰 색깔 빛을 쏘지만은 이 선글라스 같은 빛을 통해서 555라는 빛을 시력에 줄 수도 있고 590이라는 빛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레드 형광 필터다, 블루 형광 필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파장대역을 시력에게 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까다롭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까다롭게 하면 할수록 좀 더 좋은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시료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이미징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눈 빼놓고는 대부분 이 세포들이 빛에 노출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빛에 노출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시료는 막 고통을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광량으로 최대한 효율을 얻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설을 거의 이제 이 네이처한 상태로 인택트한 상태로 우리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형광물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익사이테이션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정확한 에미션을 시그널을 이제 딱 얻어내는 거 가장 고효율로 빛을 주고 빛을 촬영하는 게 좋고 그러려면은 올바른 형광 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필터를 각각 파장에만 형광 물질에 맞는 필터를 잘 구성을 하셔 가지고 촬영을 해야지 가장 올바른 것이 되는 것이고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때도 블루에서는 블루만 나오고 그린에서는 그린만 나와야 되고 레드 애상대에서는 레드만 나와야 되는데 혹시 미토콘드리아 튜뷸린이 같이 뭐 코로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실험을 한다. 이럴 때는 이 형광 물질이 어 현미경이 잘못돼 가지고 가치가 이제 두 개 머지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광 현미경은 제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현미경에 맞는 올바른 형광 물질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어떤 가이드를 보고 현광 물질을 내가 사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회사의 이제 이 스펙트럴 뷰어라는 것을 누구나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알렉사 488하고 알렉사 555를 같이 염색을 했으며 같이 이제 두 개를 각각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알렉사 488을 여기다 입력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역시 제가 교육해 드린 대로 점선하고 실선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다 알렉사 55를 같이 add new pro를 누르신 다음에 알렉사 55를 넣어 봅니다. 그럼 알렉사 55의 점선과 실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사 488은 여기가 가장 좋은 효율이고 알렉사 5는 가장 여기가 좋은 효율입니다. 이제 현미경 입장에서 시료는 이게 안티바디, 형광 안티바디 이렇게 두 개 가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알렉사 488을 찍기 위한 형광 필터가 있을 거예요. 그 형광 필터의 정보를 여기다가 애드 필터에서 이제 입력을 해 봅니다. 알렉사 488을 어 중심으로 이제 좌측으로 20 나노미터, 우측으로 20 나노미터를 시력에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 20 합쳐서 40이니까 요 정보를 입력해 보면 이만큼 영역을 시료에게 쏜다는 소리입니다. 시료에게 쏘는데 알렉사 488은 고효율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여기 점선도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이 현관 필터를 썼을 때는 알렉사 488도 쏠 준비가 되어 있고 알렉사 555도 방출된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빛에 이제 맞았으니까 낮은 효율이지만. 그치만은 우리는 에미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촬영할 겁니다. 에미션 영역을 형광 필터에 보고 입력해 봤더니 520을 중심으로 가로 30, 세로 30이면은 그린 컬러가 도미넌트하게 나오지만은 요게 세모난 영역 보이십니까? 요게 영역만큼 차량이 같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이제 억지로 키우고 하게 되면은 마치 뭔가 그린 컬러에서 이 시그널이 같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이것을 같이 보고 싶은 목적이 있으시면 보셔도 되겠지만 보고 싶지 않으면은 이 영역을 내로하게 좀 더 줄이셔야 됩니다. 내로하게 이제 줄이면은 훨씬 이 증상을 이 부분 이제 차단을 시키고 오롯이 그린 컬러만을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광 필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형광현미경에 필터의 사양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에게 필터의 어느 레인지를 보는지와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신 형광 물질들의 그 파장대역을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간섭이 일어나진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내로하게 아주 굉장히 내로해서 굉장히 스페시픽한 시그널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만큼밖에 안 받아들이니까 빛이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넓으면은 밝게 보이지만은 보고 싶지 않은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 좁게 만들면은 보고 싶은 시그널을 보이지만 어둡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알렉사 55를 안 쓰고 만약에 내가 알렉사 594를 쓴다. 난 곧 죽어도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형광 물질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형광 물질을 알렉사 55 대신에 알렉사 594를 쓰시면 되겠죠. 알렉사 594도 이제 촬영할 때 알렉사 594를 찍을 수 있는 좋은 효율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렉사 594는 보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형광 필터가 여기 영역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520을 중심으로 가로 30, 세로 30, 가로 좌우 30씩 가지고 있는 이만큼 대역을 시력에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고효율의 필터를 장착했었더라면 알렉사 555와 아니 알렉사 594와 알렉사 488을 가장 좋은 효율로 우리가 촬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구매를 하실 때 그냥 블루, 그린, 레드 세 파장만 볼 거예요. 그냥 무난한 거 촬영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실험을 하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형광 물질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어 저와 같은 이런 학술하시는 이런 분들과 잘 기획을 하셔서 그냥 가격 저렴한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을 사용하셔야지 돈을 좀 더 좋은 걸 주더라도 사용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가설을 충분히 이제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는 이제 같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언믹싱이라는 걸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간섭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합을 해도 두 가지 컬러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너무나도 많은 파장대역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겹치는 부위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확실한 그 싱글 파지티브를 촬영해서 이게 요 정도 대역이 이제 그린 온이다. 이거는 레드 온이다. 파레도 온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스페시픽한 리전으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리 방법, 믹싱되어 있는 것을 분리를 한다. 그래서 언믹싱이라고 이제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런 조금 차세대적인 방법인데 퓨리에 트랜스폼과 페이지 어널리시스라는 걸 통하면은 저도 뭐 요쪽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기법은
어떻게 하면은 간섭되는 신호를 연산에 의해 가지고 결국엔 또 이제 분리를 해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 촬영하는 위한 필터, 레드 필터 이런 걸 써서 우리가 4번 촬영한 다음에 4개를 합성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촬영 장치가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편과 필터도 쓰지 않아요. 다만 블루, 그린, 레드 바레들을 빛을 동시에 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촬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빛이 막 간섭이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블루만 보여야 되는데 그린도 같이 보이게 되고 레드만 보였는데 레드도 막 섞여 가지고 막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은 방금 설명드린 이 사전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연산 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현미경은 촬영 장치 한 개밖에 없어서 이제 이런 거 불가능하고 촬영 장치가 2개, 3개 꽂혀 있는 그런 그 개발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기성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라이카에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뭘로 형광 염색 물질인지 입력만 하면은 동시에 쏘고 동시에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찍을 수가 있죠. 각각의 촬영 장치가 같은 빛을 받아 가지고 쫙 찍지만은 간섭 없이 이게 분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핵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이제 딱 비어져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레드 컬러와 이렇게 딱 분리돼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미징을 할 수가 있어요. 블루 찍고 그린 찍고 레드 찍고가 아니라 블루, 그린, 레드를 동시에 착착착 촬영하니까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져가면서 완성되는 데까지 굉장히 빨리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료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도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베지클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린하고 레드가 더블 포지티브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그린 한 장 찍고 레드 한 장 찍고 또 그린 한 장 찍고 레드 한 장 찍고 타임랩스별로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따닥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시간차가 발생해서 그린하고 레드가 마치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린과 레드를 항상 같이 촬영했더라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린레드가 동시에 이제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류가 움직이는 시간하고 그린레드 채널 변환되는 속도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이 이제 촬영을 해야지 그린레드가 항상 머지돼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아니면 캐스페이지 어세이 같은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 약물 처리했을 때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에파토시스가 일어나는 경우를 디텍션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같이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 현미경을 가지고 계실 때 좋은 올바른 현미경에 맞는 형광 물질을 쓰시거나 아니면 형광 물질에 맞는 형광 필터를 정확하게 장착을 했을 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스펙트럴 뷰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잘 프로그래밍 해 가지고 정확한 파장대역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고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힘들면은 이제 이런 현미경도 있어요. 어 빛을 시료에 맞춤형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488이면 488, 515면 515, 516이면 516, 1 나노 단위로 주고 에미션도 우리가 1 나노 단위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주는 빛도 튜닝을 해서 튜너블로 맞춤형을 할 수 있고 나오는 빛, 촬영할 빛도 우리가 튜너블로 맞춤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에미션 되는 부분은 어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터라는 것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레인지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형광 현미경처럼. 라이카가 아닌 대부분 공초점 현미경에서는 이 에미션 부분이 필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고가형으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에미션 되는 부분도 필터가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사는 이제 필터 형태로 되어 있는 현미경은 콤포카 현미경은 없어요. 콤포카 현미경이 전부 다 에미션은 필터를 사용하지를 않는데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594 이 영역만 내가 관찰하고 싶은데 이 고정이 마침 잘 되어 있다면 이 영역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조금 더 옆에를 보고 싶다거나 좀 더 넓게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경우의 필터를 고정된 필터를 다 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필터가 아닌 스펙트럴 방식이라는 거 형태를 이제 쓰셔야 됩니다. 스펙트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촬영 장치입니다. 촬영 장치를 우리가 이렇게 컷오프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요만큼, 우리 요만큼, 나는 여기만 이제 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하면 되고, 어,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빛도 이제 고정 형태도 있고 이걸 튠업을 형태로 시료에 맞춤형으로 1나노 단위로 이제 조정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17이면 517, 515면 515 입력을 하시는 대로 그 빛을 시료에게 딱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튠어블 레이저라고 합니다. 튠어블 레이저를 주게 되면 시료에게 정확하게 매칭되는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그 레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빛을 줘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현광 물질이 뭐다라는 거 입력만 하면은 알아서 튜닝해서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레인지를 딱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고려할 것은 내 현광 물질이 알렉사 488인지 FITC인지 GFP인지 EGFP인지 이것만 알면은 이미 사전에 되어 있는 정보로 바로 알아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튜너블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최대 351개의 라인을 쓸 수 있어요. 790까지 쏠 수도 있는데 790까지 IR 레이저 보통 633 정도만 쓰면 되는데 790, 750 이런 거를 왜 사용하냐면은 보통 사용하시는 포컬러보다 더 많은 컬러를 우리가 염색해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7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이 790 정도 되는 이 IR 영역에서 NIR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익사이테이션 되는 현광물질은 이미 많이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카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많은 케미컬 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멀티컬러 405, 550, 6, 700, 750 더 많은 색깔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할 때는 이 레인지를 에미션 되는 레인지를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요 피크에 맞는 최대한의 간섭이 없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미션 영역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익사이테이션 주는 부분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멀티플 컬러를 우리가 어, 한 가지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컬러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멀티플 컬러에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가 이런 형태도 할 수 있어요. 한 장의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네 가지 컬러만 염색을 해서 일단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촬영된 다이들을 물리적으로 스트리핑이나 떼내는 게 아니라 케미컬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이 불빛이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꺼진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를 촬영하고 어나더 네 가지 컬러를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그린, 레드를 쓰는데 다른 1차 안티바디를 또 붙인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형광물질은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를 붙이고 또 촬영합니다. 하지만 앞선에 찍었던 블루, 그린, 레드의 위치랑 두 번째 촬영하는 블루, 그린, 레드의 위치가 달리 있겠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누적을 합니다. 색상은 언제든지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조직 슬라이드 한 장에서 60개 이상의 우리가 이 데이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한 장에서 한 세네 컬러를 촬영하고 더 다른 컬러를 하고 싶으면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장에서 네 장씩 네 개 색상씩 계속 이게 누적해서 데이터화를 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를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통하면은 우리가 어 되게 이제 한 장에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네 가지를 염색을 하고 워싱을 하고 또 네 가지 촬영하고 또 네 가지를 염색하고 워싱하고 촬영하고 이것을 사람이 이제 해도 됩니다.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은 사람이 해도 되는데 자동화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동화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 염색을 하고 워싱을 하고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로봇 팔을 통해 가지고 현미경으로 이제 집어넣고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이 정말 그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그런 과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연구원들도 많이 줄어들고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로봇의 힘을 이제 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에 들어가는 그 앞쪽에 이런 자동화되는 리퀴드 핸들러 시스템도 이제 붙여서 진행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추세인 것 같고
우리의 솔루션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솔루션을 사용하면은 여러분께서 안티바디를 만약에 60개를 써야 된다. 근데 60개를 한 번에 싹 다 한 시료에다 뿌려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이 60개 안티바디를 잘 안 됐어요. 꽉 났어요. 그럼 60개 안티바디 그냥 다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퍼스트 첫 번째 라운드에서 4개씩 슬라이드마다 염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만약에 이 두 번째 슬라이드는 조직 상태가 안 좋았다거나 뭐 캔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다거나 이 안티바디가 전혀 이 시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진행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 라운드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행할지 여기서 멈출지 판단한 다음에 다음 라운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했더니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법하다. 이것을 이제 반복해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바디를 어 60개를 다 때려 가지고 붙여 놓고, 거기서 우리가 형광 물질이 어떻게 빛나는지 안 나는지를 추이를 이제 보는 것보다 4 개씩, 4 개씩, 4 개씩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해도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은 멀티 컬러가 한 장의 슬라이드에 이제 여러 개가 염색이 되겠죠. 그래서 캔서에 관련된 것들은 세트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와중에서 어디가 뭐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어떻게 됐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와중에 에이팝토시스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형광 물질들 간에도 이 상관관계 어떤지를 이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광현미경의 이런 솔루션과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ABI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런 소프트웨어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소프트웨어가 발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형태는 한번 사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태는 이제 구독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1년 구독 형태로 이제 가장 최신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쓰실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거, 자동화, 멀티컬러로 많은 정보를 얻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그냥 단순히 몇 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를 얻어 가시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슬라이드는 조금 아주 이제 많지는 않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또 궁금한 거나 지금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